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폭염의 절정에는 서울에서 최고 기온이 39.6섭씨 도까지 기록되었으며 이는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이번 폭염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포함한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염 관련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았으며 29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7월과 8월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극한 폭염을 자연재해로 간주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에게는 이 시기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원하게 지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겉보기에 더위를 식히는 습관 중에는 실제로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래는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사항입니다. 저와 함께 귀 기울이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올여름 폭염을 건강하게 이겨내 봅시다. 1. 너무 오래 물에 몸을 담그며 열을 식히는 것. 여름철, 특히 최근처럼 햇살이 강하게 지속되는 날들에는 몸을 식히기 위해 물을 찾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께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위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과 체온에 대한 감각이 감소합니다. 더운 날씨에 찬물에 몸을 담그는 경우 온도의 급격한 변화가 혈관을 비정상적으로 수축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순환계가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뚜렷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심장과 폐는 내부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매우 힘들게 작동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너무 오래 담그고 있으면 내부 장기의 온도가 낮아져 심박수가 느려지고 신체 보호 반응이 약해집니다. 그때는 시원한 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몸은 조용히 체온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는 가벼운 저체온증 상태이며 주의하지 않으면 현기증, 떨림, 심지어 의식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열을 식히기 위해 물에 몸을 담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몸이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시원한 욕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몇 분 동안 얼굴, 목, 팔, 다리를 젖은 수건으로 닦거나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물을 끼얹는 식으로 적응 시간을 가지세요. 머리나 가슴에 바로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위는 민감하여 갑작스럽게 차가워지면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글 물의 온도는 섭씨 28, 32도, 즉 약간 시원한 정도여야 하며 1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므로 과정 내내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욕조에서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간단한 신호 하나가 있습니다. 손 피부가 주름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피부가 수분을 잃고 있다는 반응이며 몸이 이미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돌입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또한 오한이 느껴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졸음이 몰려오거나 다리에 가벼운 저림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더 오래 담가 있지 마십시오. 목욕을 마친 후에는 몸을 꼼꼼히 말리고 차가운 옷 대신 시원한 옷을 입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며 몸의 체온 균형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2. 얼음물과 찬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 우리는 흔히 여름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조언을 듣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물을 선택해 몸에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처럼 한국에서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날들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차가운 얼음물 한 잔이나 시원한 탄산음료 한 병을 구세주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시면 갈증이 금방 해소되고 즉각적으로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상쾌함은 매우 짧은 순간일 뿐이며 그 대가로 예상치 못한 여러 건강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찬 물. 특히 얼음물을 마시면 입안, 목, 위의 점막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노인분들은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인후염, 기침 지속, 소화계 예민함 등의 문제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얼음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몸이 뜨거운 상태일 때 갑자기 찬 액체를 받아들이면 내부 장기 열충격, 터널 쇼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시원하게 느껴져도 심장과 위장은 내부적으로 갑작스럽게 온도를 조절하느라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가당 청량 음료는 체온을 낮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빼앗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음료는 당분이나 카페인이 많아 소변을 자주 보게 하고 진짜 물이 세포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얼음물이나 차가운 탄산음료 대신 다음과 같은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정수,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얇게 썬 레몬 몇 조각이나 미네랄 소금을 조금 넣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허브차, 예를 들어 보리차, 연한 생강차, 볶은 검은 콩차 등은 혈관 수축 없이 내부에서 서서히 몸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으며 작은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밖에서 더위를 맞고 돌아온 직후 몸이 여전히 뜨거울 때 절대로 찬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땀을 닦고 호흡을 안정시킨 후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원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을 내 몸의 친구로 결코 양날의 칼로 만들지 마십시오. 3. 폭염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 장 보러 가기, 집 근처 산책하기, 이웃 방문 혹은 찻집에 들르는 것처럼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한국의 여름이 절정에 달한 날들에는 단지 한낮에 문 밖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태양이 정점에 이르고 공기 중 자외선, UV, 지수가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온도는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 바깥 기온은 기상예보보다 5, 7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콘크리트가 많은 도시 지역, 녹지가 적은 곳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큽니다. 이 시간대에 외출할 경우 피부가 얇고 혈관이 약하며 땀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은 빠르게 탈수, 피로, 일사병, 실신 또는 열사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만 다녀올 거야, 모자 쓰면 괜찮지라는 방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 섭취가 부족하거나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단 15, 20분만 햇빛 아래 서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고 기운이 빠지며 팔다리가 힘이 없고 호흡이 얕아지며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나가세요.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밝은 색의 통풍이 잘 되는 긴팔 옷을 입으세요. 실온에 젖은 수건을 머리에 얹고 그 위에 모자를 쓰세요.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얇은 천 마스크를 착용해 자외선 노출을 줄이세요. 생수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갈증이 생기기 전에 자주 소량씩 마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지럽거나 몸이 피로하고 입안이 마른 느낌이 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로 들어가서 앉아 쉬며 서서히 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많은 햇볕으로 인한 열사병 사례들은 처음에는 단지 15분만 장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노인분들께는 외출 시간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낮 산책이 병원으로 가는 여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4.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밀폐된 방 안에 머무는 것. 우리는 흔히, 특히 이전 세대에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 몸에 안 좋다, 감기에 걸리기 쉽다, 전기세가 많이 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창문만 살짝 열고 밀폐된 방에서 더위를 견디며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여름날, 특히 창문이 하나뿐이거나 통풍이 되지 않는 소형 아파트나 방에서는 그 공간이 진짜 열기 가득한 오븐이 될 수 있습니다. 방 안 온도는 섭씨 38도, 심하면 40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공기순환은 멈추며 바람도 없고 시원한 기운도 사라지며 자연적인 체온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몸속 온도가 조용히 상승하는 열 스트레스, 히트 스트레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노인은 무기력, 식욕 저하, 심장 박동 증가, 불면, 땀이 계속 나는데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일사병 또는 열사병 히트스트로크로 발전하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여름철 사망 원인 중 매우 흔한 요인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78세의 진 할아버지께서는 혼자서 밀폐된 방에서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책을 읽고 계셨고 창문만 살짝 열어두고 선풍기도 켜지 않으셨습니다. 목이 안 말라서라는 이유로 물도 안 마셨습니다. 오후 늦게 가족이 방문했을 때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주저하지 말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에어컨 온도는 섭씨 26, 28도 정도로 설정하세요. 너무 차갑지 않지만 몸이 무리 없이 식을 수 있는 온도입니다. 전기세 걱정이 있으시다면 이 코너 에너지 세이빙, 파워 세이빙, 슬립 등의 절전 모드를 활용하세요. 기종마다 명칭은 달라도 전기료를 줄이면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에어컨이 없다면 방 양쪽 창문을 열어 맞바람을 만들고 선풍기 근처에 물이 담긴 대야나 젖은 수건을 놓아 실내 공기의 습도와 냉각 효과를 높이세요.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운 환경에서는 땀을 통해 수분이 손실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용한 방 안의 정적이 괜찮다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온도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제때 알아채야 합니다. 5. 상온에 오래 둔 음식 섭취. 한국 가정에서 식사는 언제나 소중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밥상이 과연 안전한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에 내놓은 채로 둔 반찬들, 과연 괜찮을까요? 여름철, 특히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에는 음식 속 세균이 겨울보다 3, 4배 빠르게 번식합니다. 더 문제는 식중독균 중 상당수는 냄새도 없고 색도 변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보기엔 먹음직스러워도 실제로는 세균 덩어리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분들은 면역력 저하, 간신장 기능 약화, 위장 민감성 증가 등의 이유로
단 몇 시간만 실온에 둔 음식도 설사, 복통, 탈수, 심하면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처럼 보였다가 수분 손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전신 쇠약 상태로 악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4세의 한 할머니께서 아침에 끓인 나물국을 저녁에 다시 드셨는데 제가열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구토와 설사가 계속됐고 가족들은 단순한 더위 먹은 것이라 여겼지만 병원에서는 경미한 부패로 인한 세균성 식중독으로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수액 치료와 입원 관찰에 3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소해 보이는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마십시오. 바로 먹지 않을 경우 냉장 보관하고 밀폐한 뒤 필요하다면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세요. 남은 음식을 다시 먹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데우세요. 특히 국, 고기, 해산물, 찬밥 등은 세균 번식 위험이 높습니다. 약간 끈적거리거나 신맛이 나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느껴진다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몇천 원 아끼려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매끼 소량만 조리하고 남길 경우 반드시 기억하세요. 바로 냉장, 먹을 땐 확실히. 이번 여름 겉보기엔 멀쩡한 음식에 속지 마십시오. 식사는 기쁨이 되어야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잠잘 때 선풍기를 직접 쐬는 습관. 시원함 뒤에 숨은 위험. 여러분, 무더운 여름밤 선풍기를 최대 세기로 틀고 바람을 온몸에 직접 맞으며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에어컨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더위에 지친 몸이 시원한 바람에 식혀지는 느낌은 정말 기분 좋고 편안하지요. 하지만 그 시원함이 어느 순간 조용히 몸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면 체온 조절 능력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때 선풍기 바람이 얼굴, 가슴, 허리 등에 몇 시간 동안 계속 닿는다면 냉기가 근육과 호흡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어깨 결림, 목 통증, 팔다리, 쥐내림. 흔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증상들이지만 실제로는 장시간 냉기로 인한 근육 경직입니다. 둘째,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쐰 채 잠든 후 생기는 인후염, 기침, 감기 증상은 노인에게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셋째, 만성 폐질환, 천식,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한밤중에 찬 바람이 호흡곤란, 기침 발작, 아침에 극심한 관절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접한 사례 중에는 82세의 한 할아버지께서 에어컨이 너무 차다고 하시며 선풍기를 복부 방향으로 틀고 주무셨고 3일 연속 같은 방식으로 지낸 후에 복부 팽만, 설사, 복통, 요통이 동반되었으며 일주일 가까이 약을 드시며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풍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절대 선풍기를 몸에 직접 향하게 두지 마십시오. 회전 기능을 활용하여 공기 순환용으로 사용하거나 몸에서 비켜나간 방향으로 틀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풍기를 너무 가까이 두지 말고 최소 1.5,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세요. 노인분들께는 밤새 선풍기를 쐬면 새벽녘 복부에 냉기가 쌓일 수 있으므로 잠들기 전 복부에 얇은 수건을 덮고 통기성이 좋으면 소재의 긴팔 잠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방 안에 물을 담은 그릇이나 젖은 수건을 두면 강한 바람 없이도 공기를 부드럽고 시원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7. 정오의 과도한 운동. 매일 운동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원 주변을 걸으시거나 팔을 흔들고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귀하게 여겨져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동 시간과 강도입니다. 특히 한여름 날씨가 극심하게 더운 날에는 좋은 일이 금세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에는 대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태양이 높이 떠 있고 공기는 찌는 듯하며 자외선이 매우 강합니다. 아스팔트 도로나 석재 바닥 표면은 50도 이상까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어르신들이 밖에서 운동할 경우 쉽게 다음과 같은 상태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땀으로 인해 급격한 탈수, 하지만 갈증은 느끼지 못함, 혈압 저하, 심박수 증가, 몇 분간의 활동 후 어지럼증이나 피로감, 근육, 긴장, 취, 숨가쁨, 심하면 열사병, 히트 스트로크 또는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음. 저는 한번 76세 남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점심 식사 후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7월의 어느 한낮 공원에서 단 10분 걷고 나서 어지럼증을 느껴 몸이 축 처졌고 결국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체온이 38.5도 이상,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은 빨랐습니다. 이 사건은 일정을 따르는 것보다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가장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유지하면서도 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운동 시간을 아침 일찍 8시 이전 또는 이른 저녁 30 이후로 옮기세요. 태양이 약해지고 공기가 한층 쾌적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운동 강도를 줄이세요. 빠르게 걷거나 땀을 흠뻑 흘려야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늘에서 천천히 30분 산책, 깊은 호흡과 함께라면 심혈관과 관절에 충분히 좋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운동 전, 중, 후에 수시로 물을 섭취하세요.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실내에서 시원한 장소에서 운동하시고 필요하면 의자, 지팡이 또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점, 만약 이상이 느껴진다면 예를 들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머리가 빙 돌아가거나 다리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목표는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을 위한 발걸음이지 위험 속으로의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은 느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살아도 철저하게 건강하게 사는 시기입니다. 올여름 날씨가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예측 불가능할 때 작게 보이는 선택들이 오히려 건강과 평온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식사, 수면, 한 잔의 물, 외출 한 걸음까지 모두가 능동적이고 깨어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이해와 올바른 관리에서 옵니다. 모두 여름의 순간순간마다 평안하고 건강하며 시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